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훈입니다. 오늘 장은 조금 좋진 않았어요. 좀 좋진 않았고 분명 좀 급락이 좀 나왔다가 반등은 급락에 대비 반등은 했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CPI 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해줬고, 다시 어제 PPI 지수가 나오고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줬고, 그러니까 하방이 그 외부적인 그 악재에도 좀 어떻게 단단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단단하게 그냥 많이 빠져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또 지표가 나오죠. 자, 보시면 6월 달에 거를 7월에 발표하죠. 자, 6월에 물가가 어땠고 뭐 했다는 걸 7월에 후행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처럼 똑같겠죠. 자, 그렇게 보면 7월 달, 6월 달 초까지는요. 유가도 많이 비쌌고 고점을 갱신하고 얼마 내려오지 않았을 때예요. 내려와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마무리됐던 게 6월이고, 자,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그 금액이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WTI가 전쟁 전으로 돌아갔다 해서 한 90달러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110달러, 120달러 가던 게 90달러까지 안정화됐다. 그러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고 물가도 유럽 쪽에서 이미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힐 건데 그 저번 달 걸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거다라는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이 냈죠. 자꾸 옛날 걸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괜찮다니까 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사실 좀 지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긴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서 그렇게 된다면 8월달 CPI 지수나 PPI 지수는 괜찮게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진정된 것이 아닌가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 시장이 하락하고 무너진다면 어떤 것들의 재료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고 해서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소비자 그 소비도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정말 간다 그러면 지금 지수를 반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정말 불황이 오는 거고 정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려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악재로 인해서 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하단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CPI나 이런 것들의 악재들을 뒤집어 쓰고도 괜찮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울트라 스텝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냥 갈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시장을 일단 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확인이 필요하겠고 거기까지 필요하겠지만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이제 하나둘 발표됨으로써 경기 침체 가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었지만 다른 종목들은 박살났습니다.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막 폭락이라기보다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다고 봐야 돼요. 다른 종목은 빠졌고 삼성전자에만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코스피가 살아난다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좀 안 좋고 우울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외국인 자본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살아나는 거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반등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그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전으로 일단 보는 게 맞을 거고, 거기에 대한 원자재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네라는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하방이 좀 멈춰 있는 것도 있다. 대만의 TSMC가 호실적을 내면서 삼성전자도 그랬고 반도체가 괜찮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한다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그 윗단에서 상단대에서 사실 이렇게 저항 돌파 실패하면 급락이 오는 게 맞아요. 그죠? 항상 지표상 보면 돌파 실패는 눌림, 돌파 실패는 눌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고 아직 저가가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가 말고요, 이제 돌파돼야 되는 자리를 체크해 놓은 건데 그거 말고 이렇게만 봐도 그 저가를 올려주고 있다. 정말 꾸역꾸역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급락을 면할 수 있고
아직은 시장이 더 이상 죽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수급 그런 것들이 좋겠다. 근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될 텐데라는 걱정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확실한 영업이익들이 발표돼야 되는 게 시장을 좀 반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전쟁 휴전이나 뭐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거긴 일단 좀 정말 의지들이 강하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재건주들은 지금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박살이 나고 있고요. 뭐 그런 흐름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을 알아야지 종목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고, 이런 시황을 들으셔야 돼요. 시황을 듣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종목 매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지, 종목의 차트만 박혀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 눌림목이네, 저가네, 쌍바닥이네,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쌍바닥이고 뭐고 시장이 먼저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달러 지표를 먼저 보시면, 달러가 1300원 돌파 실패하고 좀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정말 쌍봉으로 꺾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데가 여기 금액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돌파가 된 거죠. 최근에 좀 이렇게 고가격이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도 추세 좋게 가고 있다. 그래서 환율의 끝이 없는 것 같다. 1300원을 넘어선 것도 그렇고, 이러다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 그러면 좀 시장의 경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빠른 환율의 안정이 필요하겠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 침체보다도 경기 침체고 불황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환율이 또 꺾어져 내려가면 삼성전자 매수는 들어오고 코스피 시장 돈은 들어옵니다.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환율도 안정화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화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오늘 특징적인 거는 SK가 있었어요. 자, 이제 보시면 특징적일 때 얘기 드릴게요 라고 얘기 드렸고, SK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 오늘이 위아래로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하루입니다. 자, SK한테는 보시면 저가 마이너스 1%, 고가 플러스 4% 정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5%의 낙폭이 있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변동이 보여진 거고요.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뭔가 거래량이 아쉽고 마감이 아쉽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여기 20선 21만 4,300원 여기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려면 여기 매물 소화는 해주긴 해야 됩니다. 해주긴 해야 돼서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어놓은 금액대 20만 9천원, 여기를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금액대, 오늘 여기 좀 저가대 살짝 포착이 됐는데, 여기 금액대가 20만 9천원.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추세로 타고 가기 좋겠다가 되겠죠. 추세로 타고 가기 좋으려면 여기가 이탈 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매입 신호다, 매수입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냐 없냐 라는 논점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대응이라고 얘기 드렸고, 이 금액대에선 충분히 초기 매수 가능하고 추가로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고 하시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초기 매수를 하신 분이나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여기가 가능했겠죠. 오히려 평단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좀 줄여갈 수 있구만, 자금 여력이 없다면 마지막 물타기 할 곳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린 거고, 신규 매수나 분할 매수, 초기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금액대긴 해요. 금액대긴 하죠.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그 방향을 바꿔주느냐를 체크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나온 건 맞는데 상승 가냐는 아니라는 거죠. 가냐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 이미 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신규 매수 사서 들고 계셔야 돼요. 들고 계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든지 아니면 여기 이탈하면 자른다든지 대응이 돼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 사기에는 모르는 거죠. 이미 사가지고 갖고 있고 여기가 내 평단가 깨지면 다시 나온다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게 지금 방향인 거죠.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신호가 나왔고 다음 주에 SK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관여했고 뭔가 틀을 바꿔준다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고 20만 9천원을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22만 7천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2만 5천원 여기까지 뭐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좀 추세가 바뀌려면 여기가 넘어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갈 길이 멀죠.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자, 단기 떨어졌던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최근에 깨고 내려왔던 22만 5천원 7천원 구간, 이 윗구간이죠. 22만 5천원 7천원 구간, 제가 했던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올라타줘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올라타줘야 시세다운 시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다. 시세 연계라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넘어져야 되고 안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만큼 오고 눌림이 오고 한다 그러면 요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요때 그림으로 어느 정도 금액대 올라타 가지고 버티고 지지받았다, 요런 그림대가 지금 금액에선 여기가 된다는 거죠. 거의 똑같은 자리대긴 합니다. 똑같은 자리대긴 한데 여기 금액대를 다시 올라타 줘야 되는 게 추세의 변환이다 라고 하니까, 자, 신규 매수로 샀는데 신규 매수 사가지고 갖고 있다, 근데 추가 물량을 산다기보다 일단은 목표치를 여기까지 두는 겁니다. 22만원 여기까지 목표치를 두고 여기에서 비중을 다시 줄일지 아니면 여기 돌파되고 불타기를 추가로 들어갈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야 될 자리에 못 가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죠. 자, 지금 다 가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20만 9천원 가야 되고 여기 위에를 20만 9천원 21만원 여기 금액대를 올라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올라타고 가야 되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재차 시장이 무너지면서 빠지더라, 다시 밑단으로 내려오더라 라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하셔야죠. 가야 될 자리에 못 갔고 저항을 맞고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렇다면 18만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좀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플랜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플랜을 다 드렸죠. 돌파됐을 때 단기 목표,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건 부정적, 이런 식으로 딱 접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의견이 얘기 드렸죠. SK 지주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좀 진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주주분들의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K는 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왜 갖고 왔냐라고 하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자, 예전부터 봐왔고 하다가 요때 한번 봤죠. 요때 한번 보면서 괜찮다고 해서 요 정도 수익을 좀 보다가 하다가 그 뒤로는 안 받고 방치했죠. 방치했고 여기가 이제 이탈되면 안 되는 금액, 한번 내려오고 두 번째는 괜찮았다, 여기도 볼 수 있었지만 다시 내려온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내려오는 건 좋지 않다. 가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하고 고가도 높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 고가가 높이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추세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지표고요. 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자, SK이노베이션을 왜 갖고 왔느냐.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라고 얘기 드리면 200조를 수주한 배터리 종목입니까는 아니에요. 그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LG화학 때문에 물적 분할로 충격을 입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유주가 되어 있죠. 기존의 정유 그냥 관련주로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유값이 급등할 때 급등을 같이 따라 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튀어 오를 때 따라 올랐던 거죠. 유가에 움직인다, 그냥 기름주가 돼버린 거죠. 기름주가 돼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가치가 너무 없죠. 물적 분할 그놈의 물적 분할. 그런데요 좀 다른 재료가 어제 터졌어요. 어제 내용은 아실 건데 이것 때문에 보자는 아니고요. 물적 분할 규제, 요게 이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 정부에서 지금 정부 현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나와서 요겁니다. 요거 타이틀이 중요하죠. 자, 금융위가 물적 분할할 때 주주를 보호를 하는 것이 미흡하면 상장 제한하겠다. 사실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 그냥 인적 분할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가. 근데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물적 분할할 때 좀 제재를 걸겠다. 주주한테 좀 친화 정책을 하든 뭐라든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요게 좀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다시 한번 배터리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좀 가정을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적 분할 어떻게 해서 규제가 나오는 게 좋겠죠. 얘가 SK온이 상장하기 전에 다른 물적 분할을 임박하게 납둔 기업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지켜보면 배터리주로서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죠. 왜냐? 전혀 반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름주로 나락했고, 근데 그렇다고 돈을 못 법니까? 그렇진 않아요.
돈은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반영 못하지 못하고 소외받은 주식인 거죠. 소외받았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금액적으로는 항상 메리트가 있죠. 전혀 반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재료로 보시면서 한번 포지션을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보면요, 지금 이미 대칭적으로 하나 더 내려온 거죠. 자, 보시면, 자, 박스를 크게 좀 보면요, 여기 박스가 존재했던 큰 박스죠. 큰 박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간 자리였고, 여기까지가 밑박스입니다. 큰 박스로 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뭐 한다 그러면 12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못 갈 거 없죠. 지금은 그냥 기름 주니까. 기름 폭락하고 만약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 해서 뭐 기름값도 떨어지고 안 좋아, 그럼 배터리주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려오는 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나뉘죠. 자, 여기서도 레벨층이 항상 나뉜다 얘기 드렸고, 지금 레벨층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포지션 때는 지금은 여기 있다. 그래서 보시면 기름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초기, 여기가 SK와 똑같은 자리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좀 거기에 따라서 이슈에 부각받고 움직여 줄 수 있고, 자, 지금 자리대 1차, 그 밑단에 2차 자리대가 측정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그렇고, 또 추가 뉴스나 이슈거리로 아니면 시장에 따라 여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좀 종목을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SK이노베이션 오랜만에 다루고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4%나 올랐군요. 3% 2%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4% 급등을 했네요. 자, 삼성전자 급등하는 건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 여기 자리도 돌파해 줬네요. 59,000짜리 돌파하고 6만원대 정말 마감해 줬네요. 종가상으로도 6만원 의미 있는 자리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분기 배당 이런 것도 이슈도 있겠지만요, 사실 영업이익이 잘 나와줬고 반도체가 죽지 않았다 해서 일단 먼저 튀어 올라와 줬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속 체크는 필요하겠다. 지속 필요하겠고, 자, 일단은 목표치가 65,000원까지 열려 있겠죠. 여기 깨고 내려왔던 자리 6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여주는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65,000원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훨씬 더 2,400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재차 55,350원 올라왔던 여기 자리를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55,350원이 깨지지 않아야겠죠. 깨지지 않고 버텨줘야겠죠. 55,350원 여기 자리네요. 55,300원 정도 여기 자리가 내려오면 안 된다. 예, 여기 자리가 안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맞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봐도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월요일은 또 장이 약하니까 조정이 나와도 여기 이상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가 되겠죠. 말 그대로 지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야 코스피가 산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익 IPS가 정말 애를 많이 먹였고 애청자분들한테도 진단 드릴 때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지금 보시면 28,300원 자리가 중요하다 얘기했고, 다시 마지막 수정한 자리였죠. 27,000원도 있었지만 다시 깨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따라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조금 그랬던 게, 자, 이때 보시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어닝이 나왔다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근데 자, 2분기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라고 하면 부정적이게 삼성전자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 분명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 부담이 있고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올 거라는 부정적 그 예견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더라. 근데 원익 IPS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또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 또 재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가줬을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주식 강의를 하고 저한테 이제 배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먼저 처음에 이제 문의하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재무입니다. 재무를 볼 줄 알고 재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재무를 보는 거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는데 막상 재무는 주식은 성반영인데 미래 주식의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재무로 투자를 하죠? 라는 물음표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은 후행입니다. 후행. 선행이 아니죠. 미리 잘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딱 나오고 나니까 잘 나왔네? 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미 영업이익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세력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영업이익 했을 땐 뚜껑은 이미 늦었더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빠졌던 게 예를 들어 시장의 여파도 있지만 2분기 때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 있겠다. 왜냐면 잘 나왔다 하더라도 1분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만 나와도 악재가 되는 거죠. 왜냐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리스크 앱에서 우상향 쭉쭉쭉 영업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말 그대로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0% 장대가 나오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영됐냐가 또 물음표인 거예요. 시장 때문에 그냥 빠진 걸 수 있으니까. 시장 때문에 빠졌고 영업이익은 반영하지 않았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모르는 상황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따라와주고 삼성전자가 선행지표가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이슈적으로 체크할 것들은 영업이익 외에 다른 재료나 테마는 없기 때문에 정말 매출 기반 영업이익 기반이 돼야 된다는 점은 주식의 탄력을 좀 얻기가 힘들고 무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게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주가와 자리대를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 IPS 주주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응원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단기적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규 투자는 솔직히 부담 없어요. 신규 투자는 제가 볼 때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데 원익 IPS 관심 있고 좋은 기업이고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금액대가 삼성전자의 지표와 시장의 지표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금액대다. 그래서 28,300원을 맨날 얘기 드렸고 단기적으로 28,300원이 이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300 여기대가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려간다 그러면 너무 힘을 못 쓰니까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고 내려왔던 자리를 버텨준다는 건 의미 있다. 깨더라도 재차 올라오는데도 그만큼 돈이 들죠. 세력이 돈을 들여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항대를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표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NS고요. NS는 2차전지 장비주로 분류가 되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금액대를 깨고 내려왔죠. 정말 장기 박스로 그리다가 시장의 여파와 함께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지만 재차 바닥을 올리면서 추세를 바꾸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금액적으로는 투매 구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는 생겼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타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일단 올라타더라도 오늘같이 여기 위에 매물 소화가 나와줘야 되죠. 매물 소화 캔들이 나와줘야 되고 매물 소화를 했다. 그래서 여기 추세대가 이탈 안 하면 괜찮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추세대 이탈하면 괜찮고 단기 목표치는 여기가 되겠지만 추가 돌파한다면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특징적이게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시장의 흐름과 보다 강하다라는 걸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자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에 에코프로고요. 어제 또 얘기 드렸죠. 어제 또 얘기 드리면서 관심 종목, 단기 관심 종목이다 얘기 드렸고 오늘 또 좋은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 때 뭐 시가 부근 괜찮았겠죠. 괜찮은 관찰하고 모니터를 보셨다 그러면 오히려 요런 자리 매수 자리는 요럴 때 나왔어요.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도 가능했겠죠. 여기가 이제 돌파 매수 자리죠. 돌파 매수해서도 이탈하지 않고 상승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죠. 굳이 말씀드리면 써서 출발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이탈 안 했던 금액 그래서 한 8% 많게는 8% 적어도 여기 올라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 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림대가 연출이 됐다 라고 보일 수 있겠어요. 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연출이 나왔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가부터 하면 이렇게 7% 8% 여기가 돌파되고 강 출발할 때 여기였죠. 강 출발과 함께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많게는 7% 좀 안전하게 눌림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죠. 눌림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5%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단기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나쁠 건 없죠. 지금도 더 가더라도 상관없고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바뀌냐가 중요한 거죠. 추세를 바뀌고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올라가 주느냐. 그래서 지금 자리대, 여기 자리대, 이번에 올라탄 자리대, 여기 77,000원 정도, 여기 그어놨던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밑에 거 일단 지워놓고요. 이것도 추세도 일단 지워놓고,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진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SP호셀입니다. 수소가 요즘 어떤가 꼬라지 보자 라고 했더니 꼬라지 개판이죠. 자, 보시면 여기서 추세를 잡아줬다 라고 얘기해서 추세와 지지대 잡아서 반등 잠깐 튀어 올라주긴 했습니다. 흘러했지만 여기서 이미 저가 이탈했죠. 여기서 중요했던 자리 이탈해버리니까 이탈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 시도했지만 금액대 지지대 올라왔지만 이 추세를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되죠. 추세를 맞고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그어놓은 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깨고 내려면 반등할 때 여기 추세가 되고 저항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 당연한 지표고요. 당연한 지표 떨어졌고, 자, 밑단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밑단이 열려 있고 밑단을 또 테스트하면서 신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규 관심 좀 관심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대응 그 흐름을 읽어봤고, 자, 흐름으로 더 빠진다면 오히려 메리트인 자리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고 금액적 메리트가 느껴진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18,000원 정도 구간대부터는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신호가 아직 없고, 올라와주면 올라와줘도 다시 29,000원대를 23,000원 정도 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관심 좀 담아놓고 추가 반등 신호 강한 뭔가 나오는가, 아니면 18,000원대까지 열어놓으면서 보시면 금액적 메리트를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18,000원 그 밑단까지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너무 좀 금액이 광범위한가? 보면 지금 금액대가 맞는 것 같아요. 18,000원대까지 보고 한번 또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SK와 SK이노베이션이 좀 메인으로 자리 잡았고, 금요일이니만큼 좀 이렇게 그 종목을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요.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저 항상 똑같죠. 추가 뭔가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또 일상 집중해 가지고 방송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쉴 수 있죠. 또 그냥 요청이 있으시면 거기 안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일상에 집중하든가 한번 좀 생각나 여유 있을 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할 거니까, 주말에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하나 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SK를 마지막입니다. 아까 이 얘기를 놓쳤는데, 자, 매수 바닥에 저점을 잡는 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의 또 패턴을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 오늘 뭐 예전에 말했던 203,500원, 202,500원이 제가 맨날 봤던 그 저번에 예전에 그 또 바닥 그 형태의 금액대였죠. 그 금액대가 깨지면 안 되는 금액대였고, 거기에서 오늘 바닥에 잡히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금액의 바닥에 잡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스피는 계속 지속적 하락을 했는데요. 지속적 하락할 때 더 잘 버텼다는 거죠. 더 힘이 좋게 코스피 지수보다 강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지수가 반등해 줄 때 오히려 시작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큰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들이 종목별 보시다면 그날 낙폭은 계속 빠지는데 눌림은 적고 상승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요때 포착은 가능했어요. 포착은 요때 시가를 회복할 때쯤에 가능했다. 얘가 시장보다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흐름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좋았으련만, 아무래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흐름들이 SK의 바닥을 좀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